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인 전라북도 군산 전북대병원의 새 건립부지가 군산시 사정동 일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중증 질환자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진료 특성화와 함께 친환경 병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사정동으로 건립부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건립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은 기존 설립 부지였던 옥산면 당북리 백석제 일원의 멸종위기 생물들의 군락자생을 막는다는 이유로 부지 변경 요구가 끊이질 않았었고 결국 지난해 11월부터 대체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이에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위원회는 선정위원회를 열고 주민 접근성,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를 통해 사정동 일원을 대안부지로 최종 선정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사업비 변경안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사정동에 건립되는 군산 전북대병원은 2022년 1월 개원을 목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 용역, 부지 매입 등 병원 건립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특히 병원 설립 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토지 거래 허가 및 개발 행위 제한 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 전북대병원은 규모 1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심내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건강증진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종합의료시설을 갖추고 지역민들에게 상급 의료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저출산과 청년층의 이탈 등으로 전국의 농어촌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완주군인데요. 혁신도시와 완주 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이 활발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을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북 완주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마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완주군의 마을 수는 529개로 2014년 6월 말에 491개에 비해 39개가 늘어났습니다. 인구수도 2014년 6월 8만 8천 명가량에서 지난 6월에 9만 500명 가량으로 늘어나 2년 동안 약 7,4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 수가 늘어난 데는 이서혁신도시와 완주 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귀농귀촌 세대가 4,595세대를 기록해 전북도 내 2위인 익산의 1,716세대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만 911세대, 2,205명이 유치됐습니다. 9.1 표지석 설치 기념식을 한 백성마을도 귀농귀촌의 인구 증가로 행정구역상 마을로 승격된 경우입니다. 2000년대만 해도 10세대 정도에 불과해 이웃마을의 일부로 포함됐었지만 2010년 들어 귀농귀촌 세대가 이전해오며 26세대로 늘어나 독립마을로 승격됐습니다. 천주교인의 핍박을 많이 받아 피난한 곳이 바로 이 백석 마을입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우리 백석 마을의 인구는 한 10세대 정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세대수가 26세대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백석마을은 200년 전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피난해온 사람들이 만든 마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마을 여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LN 홍윤입니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게 취업문이라고 하죠. 힘겨운 준비 끝에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의 기회를 얻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채용 갑질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 문제가 우리 사회에 풀어야 할 큰 문제가 된 가운데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과정에서 채용 갑질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상담 직종에 관련된 일자리 면접을 본 A씨는 면접 자리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자기네들은 똑똑한 사람들 필요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좋게 말을 한 건데 까라면 까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떨어뜨린다라는 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떨어진 줄 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언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직설적으로 좀 과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제 처음 보는 분들은
아, 왜 말씀 저렇게 하시지? 라고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똑똑하고 잘나서 떨어진 줄 알아라. 그걸 전체 앞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 네. 그 부분은 얘기를 한 게 맞아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금년 기업 공채에 응시한 취업 준비생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의 63%가 면접 과정에서 채용 갑질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공개한 채용 갑질 사례들을 보면 인격 모욕적이거나 성차별적 질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질문들을 대략 살펴보면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너무 똑똑해도 문제다, 예전 업무 경력을 가리키며 이것저것 시다버리한 것이다 라는 식의 폭언을 했습니다. 관련 직업상담센터의 관계자는 면접관의 태도가 그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만큼 면접관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전북 광장교차로는 울퉁불퉁한 도로로 인해 지나는 차량들이 크게 흔들려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산피해와 사고 위험의 우려가 높아 도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팔달로 전북광장 교차로와 전주 종합경기장 교차로에 울퉁불퉁하게 변형된 도로가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을 넘어서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일 오전 전북광장 교차로는 이날도 어김없이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원 방면에서 들어오는 대형 버스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커브길은 유별나게 도로 상태가 불량합니다. 도로 바깥쪽이 완전히 솟아올랐고 손상이 심해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지나갈 때마다 크게 흔들려 옆 횡단보도의 시민들을 불안케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포장된 종합경기장 교차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스팔트가 요철처럼 울퉁불퉁하게 변형됐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어서 신호를 지나기 위해 조금이라도 속도를 높이면 차량이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연일 이어졌던 무더위로 아스팔트가 한껏 올라간 열기 때문에 물러져서 요철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운전자 A씨는 도로 위에서 갑자기 요철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피해서 운전하려다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옆 차선으로 달려도 대형 버스가 나란히 달리면 흔들리는 모습이 위협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더라도 요철이 심한 도로 포장 상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루빨리 도로 상태를 복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ren 김진구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교육부 관할 인구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방침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이 농어촌 교육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미만인 교육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하는 소규모 교육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각 시군 의회를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의 반대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농촌지역 교육지원청 폐지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교육부가 농촌학교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은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행태고 농촌교육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육부는 관련 정책을 내놓기까지 사전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도의원은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농촌교육 지원청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을 죽이는 일이라며 농촌지역 교육지원청의 미래를 좀 더 지켜보고 농촌지역에도 평등한 교육제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은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최소시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이미지까지 추락시키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은 월 평균 이용객이 8만 3천여 명, 고속버스 터미널은 3만 2천여 명으로 전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이 문을 연 지 40년이 흘렀는데도 구간별 버스만 증차됐을 뿐 공영 버스터미널의 환경 개선에 대해 군산시와 터미널 운영사인 주식회사 금호산업은 정작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터미널은 노후화와 함께 공간이 협소해 터미널 이용 불편은 물론이고 이용객들이 몰리는 날에는 앉을 자리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경암동 현부지에 현대식 복합터미널 신축 및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자들의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 측 역시 재정상의 이유로 군산시가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어 장기 임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의 신축이 어렵게 되자 이를 대체할 최소한의 서비스는 개선돼야 한다는 이용객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